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청소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유희태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함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함수를 배울 때 함수가 어떤 구조인지, 그 다음에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많이 헷갈릴 겁니다.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단어 이름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게 아마 조금 많이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함수가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갖는지,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다양한 함수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함수라는 내용이 단어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구별이 잘 안 가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한자어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조금 어려울 때가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배울 때 있어서는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풀어서 말해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림으로도 그려서 아무래도 생각해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쌤이 그림을 그려볼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이 사람이 활을 쏠 거예요. 화살을 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 쏘는 사람입니다. 이 쏘는 사람이 어디에다 쏠 거냐면 관역에다가 쏘겠죠. 그래서 이런 둥그런 관역이 있다고 합시다. 자, 이 관역을 이제부터 우리가 뭐라고 말할 거냐면 맞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함수란 어떤 관계냐면, 그래서 이 쏘는 사람 한 사람이, 자, 좀 눈이 이상해요. 자, 정확히 그립시다. 쏘는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이 화살 몇 발을 쏴요? 한 발을 쏴서 관역 몇 군데에다 맞춘다. 이렇게 관역 한 군데에다 맞추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다시 적어볼게요. 쏘는 사람 몇 사람이, 한 사람이 관역을 몇 발을 쏴서, 화살을 몇 발을 쏴서, 한 발을 쏴서 그 다음에 관역 몇 군데에다 맞춘다? 한 군데에다 맞추는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히는 방식을 우리가 F라고 할게요. 이렇게 맞히는 방식을 F라고 합시다. 그럼 이 함수의 이름이 뭐라는 거야? F가 되겠죠? 자, 근데 요 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X라고 부릅니다. X.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X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쏘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가 무슨 역이라고 하냐면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의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대문자 X로 나타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맞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의역, 공역, 치역 많이 들어봤을 텐데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정확히 말하면 공역입니다. 맞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살을 쐈을 때 여기만 쏘는 게 아니라 뭐 여기도 쏘고 여기도 이렇게 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서 마친 이 값들을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실제로는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라는 함수 방식으로 x라는 사람이 쏴서 맞췄으니까 이걸 우리가 fx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y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y값들의 모임을, 이 함수값들의 모임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거를 우리가 치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치역이라고 합니다. fx 값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x에서 어디로의 함수? y로의 함수 f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요 x는 쏘는 사람들의 모임, 정의역이 되고 그 다음에 y라는 건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역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읽는 방법 기억하세요. x에서 y로의 함수 f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이 사람이 화살 한 발을 쏴서 관역 한 군데에다 맞추는 이런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함수가 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자, 함수가 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이것도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언제냐면 한 발을 쏴야 된다고 했는데 몇 발 이상 쏠 때? 두 발 이상 쏠 때. 그러니까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이런 식으로 두 발 이상 쏠 때, 이럴 때는 함수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몇 발 이상 쏠 때? 두 발 이상 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이 화살을 정상적으로 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히지 못하고 이렇게 비껴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화살을 쐈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때 이렇게 간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함수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요게 기본적인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지만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 딱딱하게 생각하지 않고 정의역은 쏘는 사람들의 모임, 공역은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 다음에 치역은 실제로 맞는 사람의 모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건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에 대해서 서로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된다는 건 이 환경이 그대로 똑같이 이어져 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화살은 다시 한번 지울게요. 아까 그렸던 거는. 자, 화살 한 발만 쏘는 거였죠. 이 환경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가장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따져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따져야 되는 건 뭐가 같아야 된다? 저 쏘는 사람들의 모임인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이거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당연히 관역이 똑같아야겠죠. 그래서 뭐가 같다? 공역이 같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정의역, 공역 나왔으니까 아, 쌤 그럼 마지막은 치역이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함수값이 같다라고 써야 됩니다. 실제로 써서 마친 결과가 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게 왜 치역이 아니라는 건지는 한번 살펴볼게요. 주의해야 됩니다. 치역이 같다가 아닙니다. 치역이 같다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봅시다.
x라는 정의역에서 y로 향하는 y라는 공역으로 향하는 함수가 f가 있는데 쏘는 사람들이 1, 2, 3이 1, 2, 3이 있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은 A, B, C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정의역, 여기 공역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번엔 g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똑같이 정의역에 속하는 쏘는 사람은 1, 2, 3이고 맞을 수 있는 사람도 A, B, C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함수는 f랑 g라는 함수는 정의역이 같고요. 그 다음에 맞을 수 있는 사람이 공역이 같죠. 근데 왜 치역이 같냐? 이게 아니라는 건지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죠.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f에서는 1이 A한테 쏘고 2가 B한테 쏘고 3이 C한테 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1이 A한테 쏜 건 똑같은데 2가 C한테 쏘고 3이 B한테 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치역은 둘 다 실제로 맞은 사람들의 모임, 함수값들의 모임이니까 치역은 누가 되겠어? 치역은 이 함수나 이 함수나 모두 다 A, B, C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맞힌 사람들의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함수값들이 서로 달라지는 결과를 얻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다르다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함수라는 게 어떤 구조인지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가 어떤 구조인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될 때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쌤이 예시로 든 게 요거였어요. 잘 보세요. 자, y는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y는 x라는 함수를 비교해 봅시다. 자, 일단 봤을 때는 식이 다릅니다. 그쵸?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정의역이라고 했죠. 자, 정의역이 만약에 여기서는 미안해요. x제곱 이거 먼저 할게요. 자, 정의역이 여기서는 마이너스 1, 0, 1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정의역은 0과 1이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은 식이더라도 정의역이 다르죠? 그럼 애초에 이 정의역이 같다는 조건에 어긋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같은 식이더라도 정의역이 애초에 주어진 게 다른 이상 얘네들은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합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자, 쌤이 예시로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자, 요거 지우고 할게요. 자, 두 번째로 예시로 드는 건 뭐냐면 y는 x라는 함수하고 y는 x분의 x제곱이라는 함수 이렇게 있다 합시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이거 x 아닌가요? 이렇게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제한 범위가 특별히 주어져 있지 않은 이상 얘네들의 정의역은 실수 전체일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정의역은 아무거나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약분이 되긴 했지만 어떨 때만 약분이 된다는 얘기냐면 x가 0이 아닐 때만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의역이라는 건 뭐가 아닌 실수 전체?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지금 정리했을 때 같은 식인 것 같아 보이고 같은 함수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의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 두 개도 서로 다른 함수가 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근데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이번에는 y는 x하고 y는 x세제곱이라는 함수를 봅시다. 자, 분명히 식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정의역이 자, 둘 다 만약에 똑같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정의역 똑같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보통 얘는 잘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는 보통 그냥 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중요한 건 얘인데 잘 보세요. 마이너스 1과 0과 1을 투입하게 되면 어떻게 나올까요?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0은 그대로 0이 나오고 1은 그대로 1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얘네들도 살펴보면 세제곱을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0을 세제곱하면 0이 되고 1을 세제곱하면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함수값도 똑같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는 서로 어떤 함수다? 결과적으로 여기다 써야겠다. 결과적으로 같은 함수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서 식이 꼭 똑같아야 된다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같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함수값이 공역도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함수값이 서로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도 똑같게 되면 비록 그게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로 취급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함수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서로 같은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요 두 가지만 잘 기억해 둔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뭐 3차 함수, 4차 함수,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확률과 통계에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다는 건지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파악하면 문제 쉽게 풀릴 수 있으니까 요 내용을 꼭 익히는 걸 기억하도록 합시다. 내용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